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교육부부 총판에 근무하고 있는 신은영입니다. 교육 총판 디모아의 소속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저희 디모아가 함께하는 IT 캠프 프로그램 이름이 스웨이를 활용한 블로그, 그다음에 링크드인 설정하기라는 주제로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서서 스웨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피스 365라는 거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해서 학생들마다 계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이들 계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다음에 저희가 스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연수가 교직원뿐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도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께 전달하는 그 어투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 계정 이름 관리라는 타이틀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선 부산광역시 교육청에는 크게 계정을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테넌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교육청 계정, 학교 계정으로 나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학부모님들, 교직원, 이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장표가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교육청 테넌트, 교육청 계정은 잊어버리시고 학교 테넌트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의 학교가 대충 한 640여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가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골뱅이가 다 달라요. 뭐 감천.es.kr 하면 감천초등학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해물이 고등학교 같거든요. 예, 이렇게 학교들이 각각의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계정들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그 순간에만 유효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감천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감천.es.kr 이렇게 골뱅이가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 중학교로 또 옮겨가잖아요. 이렇게 승급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 계정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아이가 하나의 계정 가지고 평생 가져가면 정말 좋긴 하겠으나 이 오피스 365를 구성을 할 적에 일단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이냐라는 학교의 입장에서 봐서 이거를 구성을 해놨어요. 교육청, 경청 하나를 묶어놓으면 이건 교육청에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거의 하나의 부서가 만들어져야 될 정도로. 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기억하실 거는요. 우리 학교가 어느 중학교 소속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계정을 썼으면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 계정은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클라우드 계정을 쓰면서 좋은 게 뭐냐면은요. 클라우드 계정을 쓰면서 학생들 자료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궁금하신 게 그럼 학교 가면 자동 발급 되나요? 하는데 자동 발급 거의 자동으로 발급을 해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학교에서 새로운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면은 선생님께 문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정은 학교별로, 그러니까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해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 맞춰서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적에 정말 좋은 거는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오피스라는 단어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엑셀 모르는 분 안 계시고 파워포인트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정품을 우리 학생들은요. 돈 주고 사지 않고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둠의 경로로 많이 설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지도 모르고 써요. 그러나 아주 어릴 때부터 정품에 대한 어떤 바른 인식이죠. 이것도 일종의 지적재산권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품을 쓴다라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는 교육청에서 굉장히 큰 그림을 가지고 이 계정을 배포를 하고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 365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 타이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통합이 돼요. 그러니 오피스 365라는 단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사용자 입장에서 같은 단어라고 쓰시면 되고 이 아이를 쓰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무조건 다 정품을 쓰실 수가 있어요. 설치가 돼요. PC에.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컴퓨터를 구입을 하실 적에는 아무것도 없는 깡통 컴퓨터를 사셔도 우리 학생들이 정품을 쓸 수 있습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우측의 이 내용들은 뭐냐면은 오피스 365,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붙일 수 있는 MS에서 뭐 인수한 것도 있고 MS하고 같이 제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 기능들에 대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갈수록 뭐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너무 인기 없으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쓰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 기억하실 건 여기는 원드라이브는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안 쓰는 분이 없어요. 휴대폰이 다 스마트폰이죠. 그러니까는 일단 스마트폰을 개통한과 동시에 클라우드는 무조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료 백업을 받잖아요. 사진들,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름이 원드라이브예요. 그 클라우드 저장소가. 이거를 최소 1TB, 최대 5TB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되게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팀즈는 지난 저희 3년 동안 팬데믹 좀 심하게 알았죠. 선생님들도 고생하시고 우리 학부모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수업하실 수 있는 도구였잖아요. 숙제도 팀즈 통해서 내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성적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이 있으면은 무상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교육청이 우리 학교 전체랑 같이 계약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쓰면 일반 생활에 문제가 없으세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오늘 주제가 스웨이란 프로그램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링크드인이라는 걸 쓴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 계정이, 우리 학생들 계정이 오피스 365 학교 계정이 있어요. 자, 학교 계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계정이 점점 바뀌잖아요. 그쵸? 그렇게 바뀌는 거고, 그러면 이 계정들은 영구 계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그 학교 계정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쓰실 수 있는 개인 계정. 그래서 개인 계정으로 제가 써놨는데 가급적이 영구 계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특정 계정 하나하고 학교 계정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계정의 중요한 자료들은 이 연구 계정 쪽으로 데이터를 옮겨가는 작업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좋든 싫든 팬데믹이란 그 심각한 그 상황을 겪으면서 클라우드에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 어때요? 지금 디바이스가 다 배포가 되잖아요. 학생들이 1인 1 디바이스 해가지고 다 들고 다니죠. 태블릿들을. 그리고 펜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컴퓨터 본체 큰 거 쓰던 거에서 노트북으로 옮겨오다가 이제는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예, 이건 조금 과장했어요. 접히는 시대긴 하지만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가 아이들한테 한 대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조금 더 학생들의 생활을 그리고 내가 관심사 있는 부분들을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은 학교에다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봐주셔야 될 부분이세요. 그건 아마 익히 많이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이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학부모님들 굉장히 고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실 텐데 자, 그래서 학교 계정은 계속 변하지만은 학생들이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연구 계정은 하나, 이렇게 꼭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하나 정리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 주제가 스웨이하고 링크드인이잖아요. 이 링크드인이 뭐 하는 거지 두 가지 내용을 보실 건데 이 스웨이라는 단어가 조금 많이 낯서실 거예요. 스웨이.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일선 선생님들께서는 스웨이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스웨이는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블로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이런 것도 우리나라 많죠. 근데 우리나라 블로그는 어때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하고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게 우리도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저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외국 애들이 하고 이제 보다 보면은 한국 그 블로그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라는 게 거의 중론이에요. 그 친구들은 되게 직관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화려한 걸 사랑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많이 꾸며요, 데코레이션들을. 그래서 이 스웨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 블로그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너무 말이 길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장표는 스웨이 관련되어 있는 도움 링크들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는 이건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여기 두 번째 스웨이 사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안 보이지만 저 이보라 대리님이라고 숨어 있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엄청 바쁘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 이보라 대리님이 관련 링크를 Q&A 창에 남겨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 Q&A 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스웨이 방법회가 이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브라우저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를 했더니. 자, 그래서 해당되는 링크를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떠요. 스웨이 사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대문짝만한 그림이 보이시죠? 자, 대문짝만한 그림이 보이고 얘를 제가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왜 밑으로 내리냐면은 오른쪽 끝에 이렇게 이동줄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단추를 살살 굴려서 밑으로 내렸더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서 이해하실 거는 스웨이는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구나예요. 이렇게. 이게 이 매뉴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매뉴얼인데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를 이렇게 만들었네. 근데 봤더니 뭔가 구성이 복잡할 거는 같은데 생각보다 단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천천히 이동줄 내리고 있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이실 것 같아요. 주제가 되는 공간은 어떠냐면 까맣게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글이나 그림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스웨이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다예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보라대리님께서 링크를 하나 더 주실 건데 여기 What is Sway라고 되어 있고 링크 얘는 되게 길어요. 예, 이거 당연히 타이핑하면 못하겠죠. 그래서 요 주소를 지금 Q&A 창에 남겨드릴 텐데 이 내용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요. 제가 다시 또 블로그 불러오겠습니다. 제가 미리 다 띄워놨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스웨이 사용 방법, 이 그림은 스웨이로 만들어져 있는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 워드처럼 생긴 게 지금 보고 계신 이 링크 내용이에요. 스웨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렇게 영상도 들어가 있고요. 분명히 이분이 한국말은 하지 않겠죠. 예, 실행했을 적에 자막 처리가 한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 희망을 가져보겠으나 아마 영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링크들을 저희가 지금 제공드리고 있으니까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사실은 제일 유효해요. 자, 다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두 가지 링크를 저희 보라대리님께서 Q&A 창에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스웨이라는 거를 한번 써봐야 되는데 어떻게 써요죠? 이거는 이제 앱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크롬 쓰고 있는데 크롬이나 엣지 사용하시는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일단 저는 작업한 게 있어가지고 열어놨으니까 탭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더하기 단추를 눌러서 새로운 탭을 열고 이곳에다 주소를 쓰는데 자, www.office.com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365 클라우드 버전은 다 이 주소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화면에 뭔가 내용이 나오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일단 홍보, 광고가 있네요. 여기 오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됩니다 하면서 로고도 지금 변합니다라는 이게 안내문이에요. 이렇게 지금처럼 신경 쓰지 않으면 절대 보지 않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같은 이름인데 공식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변합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련 로고 그림도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화면에 로그인이라고 단추 보이시죠? 자, 이제 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도 덱 들어가실 적에 번호키를 쓰시거나 열쇠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그인 단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화면에 물어봐요. 누구세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되죠? 계정을 쓰시는 거예요. 자, 오피스 365 계정이 있으시면은 쓰시면 되고요. 무료 계정도 물론 입력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연수형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요. 연수형 계정 입력을 할게요. 자, 지금 제 계정은 꽤 길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D가 골뱅이 D가 이제 학교 계정일 가능성이 크실 테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했더니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요. 그래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한테 꼭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당부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순진하고 착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끼리의 그 돈독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친한 친구한테는 우리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비밀번호는 절대 누구한테 알려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자, 우리 부모님하고 학생만 아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을 테고, 선생님들께서는 비밀번호 다 아시면 관리 너무 힘드세요. 예, 이거는 선생님이 아셔야 될 영역은 아니시고요.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선택을 합니다. 자, 로그인 상태 유지하시겠습니까? 하는 게 계속 로그인을 살려둔다는 것인데, 이거는 아이들한테 아니요를 누르는 걸 습관을 하세요. 이해하시면요. 로그아웃을 신경 쓰지 않는 이상은요, 계속 그 계정이 입력이, 그러니까는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만약에 공용 PC라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 무조건 여기는 로그인 상태 유지는 무조건 아니요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화면이 이렇게 변해요. 여기가 오피스 365 기본 화면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화면에 뭔가 내용이 많이 찼죠. 이거는 좀 뭔가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여기를 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면 아주 깨끗할 겁니다. 굉장히 잘 정리된 방처럼. 자, 그러면은 저희는 스웨이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화면 왼쪽 가세요. 왼쪽에 가시면은 맨 꼭대기에 빨갛게 오피스 글자 있고 여기 점박이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은 많이 쓰는 대표적인 앱들은 보여요. 이곳에. 이곳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앱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스웨이죠. 그러니 스웨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화면이 짱짱하고 변할 텐데 이와 같은 그림이 떠요. 자, 여기가 이제 스웨이를 시작하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부모님께서 보실 적에는 여기 새로 만들기라고 되는 이 항목을 보시면 돼요. 새 빈 스웨이인데 이거는 이제 맨땅에서 빈종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고, 문서로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만든 자료 혹은 학부모님들이 만든 자료가 파워포인트나 뭐 PDF, 워드 문서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원고를 끌고 들어오면 어때요? 새로 타이핑하거나 카피 페이스트하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블로그를 구성을 하려는 이 문서로 시작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차이점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서식 파일 숨기기, 추가 서식. 그러니까는 화면 디자인 할 적에 몇 가지 항목이 있을 때 특히 얘는 잘 모르겠고 이 주어져 있는 틀에서 쓸래 할 때 쓰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하고 뭐 고정되어 있는 이 항목들은 최근에 제가 작업하거나 열어봤던 항목들 고정됐다는 거는 화면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고정이라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스웨이 문서들 항상 메인으로 보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정되면 지금 저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놓고 밑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천히 보시면은 맨 밑에 크게 추천 스웨이가 보이죠? 이런 포맷들이 있습니다가 있고 오른쪽도 보세요. 화면을 이제 넓게 보셔야 돼요. 봤더니 모든 스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을 제가 해볼게요. 자, 이 아이를 클릭을 하면은 화면이 변해요. 변하면서 이렇게 뜹니다. 이거는 기준이 제가 작성한 또는 나하고 공유하고 있는 내 친구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스웨이들의 모든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내 스웨이 편집한, 확인한, 분석, 그다음에 지운 것까지 삭제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운 것들을 복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보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있는 편집한 스웨이를 선택을 하면은 제가 작업했던 것들, 연습이든 뭐든 했던 것들이 지금 이와 같이 보이고 밑에 봤더니 자세히 보기 단추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들어가실 적에는 천천히 화면 보시면서 화면을 좀 구석구석 한번 보시는 시간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연수 참여하시면 오늘이 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면처럼 이렇게 스웨이 시작하면서 아까 봤던 새로 만들기 문서에서 시작 단추가 상단에 이렇게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요. 지금 저희가 클라우드로 접속을 하죠.
자, 클라우드에서 접속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클릭할 적마다 화면 상단에 이렇게 탭들이 생겨요. 탭들이 생기는 거니까는 이제 뭐 너무 탭이 많아요. 필요 없는 것들을 닫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스웨이 시작 들어왔는데 화면에서 제가 어떻게 여기 있는 그냥 스웨이 단추 한번 눌러볼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볼게요. 지금 그냥 화면만 이동하는 연습하고 있어요. 그냥 글자 스웨이를 눌렀더니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으로 다시 넘어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스웨이를 시작하고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럼 다 필요 없고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 만드는 거 말고 문서에서 시작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스웨이인데요. 기존에 있는 문서를 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문서에서 시작을 누르면은 지금처럼 어느 폴더를 해서 물어봐요. 어디서 가져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로컬 드라이버 C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니까는 자, 여기는 지금 제가 먼저 했던 게 기억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PDF 문건도 있고 파워포인트 문건도 있어요.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 할 적에는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PDF 문건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글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한글인 프로그램하고요. 지금 있는 MS는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MS에서 한글 문서를 끌고 오기는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파일을 가지고 오실래요? 라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팀즈, PDF 문건 가져와 볼게요. 여기 봤더니 엣지가 있어요. 엣지 포 윈도우 10 해가지고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선택하고 열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얘 불러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는 방금 제가 불러왔던 그 엣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겨있는 PDF 문서를 한번 열어볼 거예요. 엣지가 뭔지는 아시죠? 네, 익스플로러 다음 버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검색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엣지를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한 몇 페이지 정도 이거 4페이지 7장으로 돼 있네요. 7장 정도로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엣지에 이런 기능이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롬도 마찬가지지만 도구 모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문서를 제가 어디로 가져왔어요? 우리 스웨이로 가져오겠습니다 했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자, 근데 화면이 지금 이거 뭐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화면 상단부터 좀 잠깐 볼게요. 위로 가서 봤더니 여기 스웨이 있고 그 밑에 스토리 라인 보이죠? 디자인도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화면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대해 볼게요. 오른쪽 끝으로 갔더니 이런 게 보여요. 재생, 공유, 점박이 3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점 3개가 뭐죠? 눌러봤더니 새로 만들고 현재 이스웨이가 복제도 하고 서식 파일도 저장도 되고 내보내기도 되고 그러니까 몇 가지 세부 설정을 보실 수 있는 메뉴가 점박이 점 3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궁금한 건 여기 재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재생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재생 단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목적에 맞는 컬렉션 해가지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PDF 문건 그냥 한번 열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문서가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뭔가 액션이 들어가서 약간 희미해지는 느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서들, PDF 문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스웨이를 쓴다는 거는 블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PDF 문건은 어때요? 파일로 존재를 하니까는 이거를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려면은 우리가 메신저를 통하거나 메일을 통하거나 또는 어떤 방법이 있죠? 클라우드 저장소에다가 집어넣고 일로 와서 가서 보세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스웨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링크 하나만 가지고 알아서 보세요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문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는 걸 하나 정리를 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재생을 보고 있는 거고, 오른쪽 끝에 봤더니 이상한 단추가 있어요. 네, 단추가 있어서 이 아이를 잠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단추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섹션 이동이 되나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세퍼레이트 된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있던 글자 한 줄짜리, 그다음에 엣지 세로 탭되어 있는 그다음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해당되는 곳에 점프해서 가는구나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내용은 현재 저만 보죠. 왜? 제가 편집 중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자 하면 어디를 본다고요? 여기 공유. 누군가랑 같이. 왜 블로그도 어때요? 블로그 주소 있죠? 그러면 그 블로그 주소랑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 보세요. 누구랑 공유할게요? 라고 돼 있는데 링크를 가진 조직 내라고 그러면 골뱅이 네가 나랑 같아야 돼요. 그럼 나랑 골뱅이가 다른 사람은 못 본다는 뜻이고 이거는 홍보할 거예요. 내 프로필이고 내 자랑이고 그랬다면은 링크를 가진 모든 사람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건 로그인 필요 없이도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밑으로 보세요. 다음으로 사용자 초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기 하면은요. 요 링크를 복사를 해가지고 배포를 하면은 우리 일반 블로그 보듯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는 기존에 있는 문서를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봤으면 좋겠죠. 그 보는 대상이 보기만 하면 좋겠어요 하는 건 보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거를 제 친구와 아니면 옆집에 있는 우리 또 다른 친구와 같이 공동 편집을 해야 돼요. 그건 옆집 친구는 좀 뭐하니까 우리 반에 있는 다른 친구. 보통 이렇게 분임 토의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은 모둠을 만들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렇게 조별로 뭔가 구성이 돼가지고 같이 작업하고 결과물을 하나 낸다 그러면은 그 공동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클라우드를 안 쓰면은 오프라인 장소에 모여야 돼요. 시간 맞춰야 되죠. 장소해지 니네 집 그때 가도 되겠니? 뭐 내지 하든지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를 가든지 뭔가를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하는 게 편집입니다. 그러면 여기 편집에 있는 링크를 가지면은 요 내용을 다 편집할 수가 있어요. 링크 가진 사람들을. 자, 그래서 저희는 그냥 보기만 할 거예요 하는 보기를 선택을 하면은요.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이걸 게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다 뭐 어떤 알림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뭐 단톡방 같은 데 있으면 거기다 옮기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메뉴만 한번 볼게요. 지금 공유 메뉴 보고 있어요. 기타 옵션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화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는 현재 저희가 보고자 하는 그림 상태고 제가 다시 편집을 누르면요. 맨 처음 그림처럼 이렇게 돼요. 이런 그림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기존에 있는 문서 가져오는 거니까는 목적에 맞는 컬렉션 구성이란 타이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쓰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용하기 뭐 이렇게 이름을 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봤더니 배경이란 단추가 있어서 선택을 해요. 그럼 오른쪽에 추천 항목 해가지고 뭔가 뜨는데 여기에서 제가 엣지는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EDGE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혹시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근데 별로 없나 보네요. 이럴 때 너무 슬프죠? 그래서 추천 항목 봤더니 원드라이브에서 가져올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사진 툴들 플리커나 피클릭 같은 데서 가져올 겁니까? 라는 걸 물어봅니다.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네, 이렇게 오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 엣지 이거 필요해. 이 그림 좋아. 선택하시고 나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추천 항목 메뉴 다시 한번 볼게요. 원드라이브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작업 중은 PCC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림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창은 제가 닫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보고 계시는 상단 틀에 여기 세부 항목이란 글자가 있는데 삼각형이 오른쪽 가리켜서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가 줄어들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펼침과 줄임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텍스트 카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용하기라고 이제 내용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주소를 블러킹을 하면서 강조하면 두껍게 주목 효과음 옆으로 누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링크가 있길래 뭔가 한번 눌러봤더니 제가 지금 글자를 범위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선택을 하면 표시할 글자가 범위 잡은 내용을 그냥 가져오고요. 그리고 얘는 어떤 링크 참조할 건지를 링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브라우저를 이때 열 수 있어요. 탭 하나 열게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여기 링크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스웨이 작업을 하면서 해당 링크에 있는 URL을 여기서 가져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이 아이 복사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작업 중이었죠? 아까 스웨이 편집 중이었죠. 앞에 있는 탭으로 넘어와서 자, 링크 집어넣는 건데 웹 링크에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라고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제목이에요. 여기 있는 거를 다시 줄임으로 보면 화면이 이렇게 보이죠. 요거만 재생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재생 단추 누르면은 아이고 그림이 너무 크긴 하네요. 이렇게 보이죠, 화면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글자를에다 제가 마우스를 살포시 올려놨더니 보시는 것처럼 손그림이에요. 손이란 건 뭐죠? 누르면 간다라는 뜻이죠. 여기 클릭하면은 또 다른 창이 하나 열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거를 지금 잠깐 살펴보고 계신 거고요. 세부 정보를 잠깐 좀 볼까요? 이 배경이. 네.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있냐면 포커스 포인트가 있길래 한번 눌러봤어요. 전체적인 이미지에 줄 건지, 네, 이미지는 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였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편집되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필요 없는 글자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들에서 별로 버릴 게 없긴 하는데 그냥 이거 한번 버려볼까요? 타이틀, 뭐 몰리평 리더라고 되는 글자는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클릭하시면 뭐가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건 잘 보실 거는 여기 이렇게 더하기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얘를 삭제할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휴지통 그림을 누르시면 이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 Z 누르시면 되살리기가 돼요.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휴지통 옆에는 요 단추 두 개는요. 자, 내용은 좀 중요도를 약함인지 중요하다라는 거 크게 볼 건지 요거들 표시를 하실 수 있는 거 적당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밑에 있는 더하기 잠깐 눌러볼 거예요. 그러면은 컨텐츠를 삽입할 수 있는데 제목과 텍스트, 이미지, 뭐 스택 이런 것들 추천 항목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펴서 세부적으로 보면 글자, 그다음에 미디어, 그리고 그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미디어는 잘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블로그 할 적에 다른 사람 동영상을 뭐 유튜브에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동영상을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진은 이미지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비디오, 오디오는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업로드한다고 보시면 가져온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포함은 이게 유튜브 링크 넣는데 꽤 유효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따 실습은 이 포함으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말 나온 김에 그럼 여기 있는 포함부터 먼저 한번 보죠. 지금 있는 얘하고 조금 동떨어지긴 하겠으나 우리 요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몰리평 리더니까는 엣지 있고 카드 있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네, 하나를 제목 밑에다 넣어보도록 하죠. 자, 컨텐츠 삽입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더하기를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실 거냐면은 미디어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 그냥 포함을 바로 선택을 할게요. 포함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인베디드 카드에서 박스가 뜨는데 여기 뭔가 좀 말이 되게 많죠. 많은데 여기 인베디드 태그 붙여 넣으세요라고 나와요. 인베디드 태그가 뭐지? 지금 저희가 동영상 집어넣겠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동영상 링크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뒤에 있는 탭을 하나 열고요. 유튜브 쪽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 자료가 있어서 해당되는 채널로 제가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 링크를 한번 가지고 와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잠깐 클릭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퍼오는 거 다 하실 줄 아시죠? 공유해서. 이 공유를 누르시게 되면 보통 많이 쓰는 게 이 URL만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 인베디드하고 되어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은 퍼가기. 평소에 저희 잘 안 쓸 것 같으나 이 퍼가기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그림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엄청 내용이 길죠. 이게 일종의 코드예요. HTML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어떻게 복사하겠습니다라고 오른쪽에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블로그 설정하셔야 되는데 그거 너무 귀찮으니 복사합니다. 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범위가 잡히면서 복사가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할 건 뭐예요? 스웨이 탭으로 다시 넘어와서 인베디드 이곳에다 붙여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붙여넣겠습니다 했더니 아까 가져온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이즈는 중간 사이즈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재생 단추 한번 눌러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재생을 누르면은 엣지
엄청난 보름달 같은 로고가 뜨면서 화면 밑으로 내렸더니 제가 가져온 유튜브가 떠요. 그래서 제가 오디오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만. 어쨌든 유튜브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의 기능 살펴보느라고 내용의 일관성은 없으나 일반 PDF 문건으로 구성된 거를 수에서 끌어들이는 거, 그리고 화면에서 항목을 선택해가지고 뭐 URL을 집어넣거나 이미지 삽입하는 거, 그러면서 지금 있는 영상 집어넣는 까지 살펴는 잠깐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보실 게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디자인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아까 우리 스토리라인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메뉴만 봤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스토리라인 옆에 보시면 디자인이 있거든요. 얘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선택하면요. 눈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제가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 여기 스타일이라고 해서 팔레트 그림이 있어요. 여기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저희가 아까 재생했을 적이 어때요?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나 가로로 갈래, 옆으로 갈래 하면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가로 선택.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도 템플릿 정역하면은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 장식들이 들어가잖아요. 색상이라던가 레이아웃 같은 것들. 그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이 그림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손 안 댈래요. 그냥 화면 보는 거를 위아래에서 좌우로 보겠습니다. 잡아놓고 나가지고 이거를 그냥 닫을 거예요. 그러면서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재생을 하면은 엣지가 보이는데 타이틀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넘어가게끔 단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클릭하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화면 보이는 방법은 여러분이 편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스웨이 디자인 화면이었어요. 자, 그리고 화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다가 뭐가 잘 안 보이면 마우스를 스웨이 위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단추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편집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은 어땠어요? 네, 기존에 있는 문서 끌고 왔죠. 그러면 백지에서 만드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작업하는 모든 내용들은요, 자동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저장 안 했는데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순간순간 다 저장되고 있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녹색 바탕에 스웨이 글자 선택을 다시 하면은 우리 처음 화면으로 가요. 근데 화면의 상단의 탭이 지금 제가 뭔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얘를 조금 제가 하나 정도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만든 게 여기 이렇게 하나 생겼죠. 근데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자, 새로 만들기를 할 건데, 자, 이 스웨이가 간단한 블로그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프로필이나 아니면은 개인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활용도가 되게 좋은 거는요. 요즘 현장 학습들이라든가 답사들 많이 다니시거든요. 수학여행도 다니시고 그랬을 적에 특히 현장 체험 학습을 가게 되면 갔다 와서 보고서들 작성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뭔가 관찰 일기들을 썼을 적에 사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지금 잠깐 보셨지만은 검색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카메라가 있다면 촬영까지도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스웨이 제목에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여름 휴가라고 타이틀을 한번 붙여볼게요. 여름 휴가 너무 저기 한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지난 여름에 다녀왔던 기장의 아홉산 숲이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네, 기장에 가면 아홉산 숲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로 만들 거고 그리고 나서 배경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틀에 들어갈 배경이 필요하니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은 제가 자연이라고 한번 그냥 검색을 하고요. 그랬더니 자연이란 글자 이런 그림들이 나와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추가를 했더니 여기 왼쪽에 카드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오른쪽 창은 제가 닫을 거고요. 그리고 아홉산 숲에 가로 열고 여기에다가 부산 여행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조할 거는 기장의 아홉산, 이거 숲이 도망갔네. 숲은 제 마음속에만 있었나 봐요.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더하기 단추를 눌렀더니 아까 보셨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타이틀은 다 넣을 수 있으니까는 제목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 수준 제목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부산이라고 쓰고요. 부산 명소라고
라고 쓰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은 타이틀이 붙는데 여러분이 클릭할 적마다 초록색이 좀 변하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제가 조금 크게 해볼게요. 자, 여기 부산명소라는 글자 부분 클릭하면 어때요? 밑에 있는 초록색의 더하기가 이 박스 바로 밑으로 붙죠. 이랬을 때 컨텐츠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위에 있는 큰 박스 선택하면은 여기 또 바깥으로 잡혀요. 이렇게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걸 만약에 제목 1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섹션이 잡히죠. 자, 여긴 부산명소, 제가 섹션에 되어 있는 2에다가는 여기에다가 아홉산 숲이라고 쓸게요. 클릭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조금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실 건 뭐냐면은 클릭하는 위치마다 박스 생기는 위치가 달라요. 여기는 회색 부분 하면 전체 테두리. 그랬을 때 이 더하기 눌러서 글자를 넣었더니 섹션이 생겼다는 거. 자, 이번에 부산명소만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더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쓸 건데 내용이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뭐 부산, 해운대. 사진이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해동용공사가 있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고 지금 이 글자 박스 밑에다가 더하기를 누른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나오는데 오른쪽에 추천 항목 말고요. 제가 검색할 게 아니라 내 장치에서 가져올 거예요. 자, 제 장치에서 가져올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 봤더니 그림이 한 2장 정도는 부산 그림이 있네요. 그래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2장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가 드래그가 되는지 볼까요? 드래그 앤 드랍 했더니 네, 위치가 지금 선택이 여러 개 돼 있군요. 이거 선택을 해제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클릭하시고. 자, 이사 왔어요. 요게 조금 예민하게 움직일 텐데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밑에 있는 그림이 바다 그림이고 위에 있는 거는 해질녘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그림을 선택을 하고 제가 밑에 걸 선택해 볼게요. 이 아이를 선택하고 누르고 끌기 할 거예요. 그럼 뭐가 움직이죠. 근데 움직이는 위치에서 보시면은 녹색의 긴 줄이 생겨요. 지금 녹색 줄 보일 테고요. 잠깐 어긋나면 안 보이죠. 녹색 줄이 보일 때 손에서 떨어뜨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해동용궁사예요 라고 쓰고요. 어디 장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는 한국공주죠? 맞나요? 예, 네덜란드에는 인어공주가 있지만 부산 해운대 동백성에 가면은 황옥공주가 있어요. 부산 동백성. 이건 한번 이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건 그림의 사이즈예요. 자, 사이즈를 얘를 중간 사이즈 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 상태 좋고 나서 제가 그냥 재생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어때요? 별거 아닌데 있어 보이는 느낌. 자, 그리고 나서 부산 명소. 그래서 하나는 해동용궁사 타이틀을 위에 썼던 거. 그리고 사진 들어간 거 작은 사진, 중간 사진. 그러니까 너무 큰 거다 보면 되게 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을 땐 몰랐는데 크게 보니까는 좀 그림이 괜찮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죠. 근데 보여주는 느낌은 되게 괜찮은 거예요. 자, 다시 편집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아홉산 숲이에요. 아홉산 숲은 타이틀 그림 없이 갈 거고 여기도 이 그림에 컨텐츠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삽입을 하는데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글씨 쓰는 거는 어렵지가 않으니 놔둘 거고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은 아까처럼 그림 어디서 가져올래요예요. 그래서 제 장치에서 가져올 거고 제가 가지고 사진 찍었던 그림들을 일단 다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열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 창은 제가 닫을 거고 우리 열심히 일을 해서 해당되는 사진들이 열심히 끌고 와요. 그리고 이때 보실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사진이 여기 다 선택이 된 걸로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어땠어요? 재생을 할 적에 사진이 부산 사진 2개 있을 때 위아래로 보였었죠. 근데 뭔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사진에 지금 제가 그냥 밑으로 왔는데 이 상태에서 그룹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 크기는 너무 작은 거 말고 아까 좀 크게 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중간 크기 그리고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데 이 그룹 묶기는요. 기본적으로 사진들이 이렇게 선택돼 있어야 되고요. 그룹 묶어볼게요. 그러면 그룹의 유형을 물어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첫 번째는 그냥 사각형으로 펼쳐져 있는 거고 스택 그림이 있고 이게 선 그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슬라이드 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스택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닫을게요. 그리고 재생 한번 해볼까요? 자, 재생을 했더니 아까 보셨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갔던 부산 명소, 부산 사진 지나고 나서 우리 아홉산 숲 나오죠.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진 크게 정리를 안 했나 보네요. 그러면 이 사진을 클릭을 하면은 앞으로 뒤로 이렇게 넘겨져요. 카드처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장식을 하는 거죠. 어쨌든 블로그든 시선을 잡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게 해줄 수 있는 데코레이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재생 중에 오른쪽에 있는 점박이 여기 단추가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줄 단추 눌렀더니 뭐가 보이냐면은 자, 홈 0102 보이죠? 아까 섹션 나눴잖아요. 타이틀 밑에다가.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세퍼레이트 구분선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역 나누듯이. 그래서 내가 현재 9산 숲으로 갈 건지. 그리고 바로바로 같은 메뉴 형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단추 눌러서 홈 선택했더니 처음으로 이동하게끔. 이렇게 제공이 돼요. 자, 다시 편집하면 가볼게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룹에 있는 사진은 조금 크게 보는 거로 제가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아홉산 숲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해서 텍스트 칸을 집어 넣었어요. 이것도 어디에? 내가 원하는 위치 하단에 이렇게. 그리고 아홉산 숲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검색해야죠. 기장 아홉산 숲. 여기는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입장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셨더니 이런 식으로 옆에 제공하잖아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내 스웨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줄바꿈도 해주시고 연락처는 이렇습니다. 여기 입장료 있습니다. 입장료가 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홉산숲에 웹사이트가 있어서 일단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 이 그림 자체 형태도 약간 스웨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링크도 필요할 것 같으니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도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홉산 숲에 대해서 프로그램 방문역 숲 안내도 기타 등등이 있는데 예, 뭐 현황이 있고 여기 찾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긁어서 내 내용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조금 더 풍요롭게 뭔가 내용이 구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화면 상단에 있는 스토리라인의 디자인으로 가요. 디자인 오른쪽 끝에서 뭐 할 거냐면은요. 우리 아까 스타일 단추 보셨죠? 그래서 위아래 말고 좌우로 움직일래요?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 창은 닫고 제가 재생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화면 우측에 이렇게 단추가 생기죠? 그 옆으로 넘길 수 있게끔. 자, 부산 명소 이런 데 갔었고 사진 2장 나란히 치는 거 보시고요. 아홉산 숲은 이렇습니다라는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사진이 이렇게 있길래 사진을 클릭했더니 앞뒤로. 그리고 크게 볼래요 하면 크게 단추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누르면 원본을 크게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캐주얼하게 뭔가 하기에는 되게 직관적이고 편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거죠. 안 친해서 못 쓰는 거고. 자, 어때요?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 혼자 보는 거죠. 우리 함께 봐요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공유. 공유했을 적에 링크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하면 여기 선택하시면 돼요. 보기만 하세요. 이 아이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한 상태에서 혹시 우리 지금 팀에 제가 채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네, 제가 채팅으로 들어가서 혹시 한번 보내보고 우리 보라대리님 보실 수 있으면 한번 그거를 링크를 남겨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튼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작업한 게 저 혼자 아홉산 숲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이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편집 단추 눌러서 이 링크를 공유를 하면 서로 편집을 하게끔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습니다라는 것만 잠깐 살펴보고요. 아이고, 화면이 제가 탭이 옮겼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편집 화면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스타일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을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데 지금 쓰실 적에 뭐가 항상 헷갈리냐면 내가 어디를 선택을 했어. 그랬을 적에 요 초록색 단추가 어디 붙었느냐예요.
그리고 이 컨텐츠는 누르고 끌기 해서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익숙해지려면은 그 마우스 속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저희가 클릭할 적에 바깥에 이 전체가 아니라 이 회색 부분이 이렇게 볼게요. 타이틀로 한번 가볼게요. 이 명소. 전체, 상단에는 부산 명소 전체에 있는 이 카드가 다 잡혔죠. 여기에서 추가하면 섹션이 나뉘는 거예요. 한번 넣어볼게요. 제목. 그럼 섹션 2가 생기고 섹션 3이 생기죠.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회색이 전체가 잡혀야지 그 밑에서 뭔가 추가해서 세퍼레이트 되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퍼레이트 되는 구조는 뭐였었냐면은 화면을 재생을 했을 적에 목차 부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샘플로 그냥 공이 넣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고 바로 가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편집해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거는 제가 2번은 버릴게요. 클릭하면 휴지통에 버리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끝에 있는 이거는 지금 웹상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오른쪽 끝에 점박이 누르면은 이걸 복제도 가능하고요. 서식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서화 시키실 수도 있어요. 내보내기 단추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브라우저에서 보는 건데 MS 워드로 내보낼래요? PDF로. 그래서 저 PDF로 한번 내보낼게요. 그래도 얘가 열심히 PDF로 내보내고 있어요. 아마도 얘가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간략하게 스웨이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를 잠깐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열심히 PDF 문건이 만들어지고 있고 다 됐으면 이렇게 문서가 하나 생겼죠. 이 PDF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PDF 열었더니 이렇게 보여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희가 브라우저 상에서 보셨던 그림들이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돼가지고 나타나는 거니까는 이 문서로서의 역할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스웨이 어땠어요? 만드실 적에 한글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 PDF 문서를 끌어와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공유하는 기능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현장 학습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우리 가족 신문 같은 거 편집할 적에도 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많이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됐던 아까 자료들은 우리 보라 대리님께서 열심히 Q&A창에 남겨주셨으니까는 그 내용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웨이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 없어요. 배우는데 몇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저희가 링크드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링크드인이에요. 자, 이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링크드인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잡코리아, 알바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링크드인은요. 한국용이 아니라 전 세계용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기업체 그리고 외국인 회사들 예, 그런 데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본사가 다 외국이잖아요.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네덜란드든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쪽에서 사람을 이렇게 면접을 보거나 할 적에 이 사이트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링크드인은요. MS에서 인수를 했어요. 꽤 오래전에. 그래서 사실은 좀 관리가 덜 돼서 과거의 명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는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예의 바른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포털 사이트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링크드인은 철저하게 자기 이제 뭐 익명으로도 할 수 있겠으나 거의 다 본인 프로필은 다 오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도 다 되겠죠. 그러니 굉장히 예의 바르게 글을 쓰고요. 그리고 되게 이상한 것들을 좀 하는 걸 감시를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걸러주는 것들이 기타 사이트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취업도 있어요. 이제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는 이제 일할 수 있는 일터전인 거잖아요. 아, 어학은 좀 놔두더라도 어쨌든 꿈은 크게 가져가야죠.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하는 거, 자료들 받는 거, 튜터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한국 기술도 물론 굉장히 앞서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내가 접하지 않은 다른 세계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교육 체계들도 저희가 무료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링크드인은요. 사이트가 몰라도 돼요. 여기 보라 대리님께서 아마도 링크드인 링크를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남겨주실 것 같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검색 한번 해볼 거예요.
한글로 링크드인 했더니 링크드인 주식회사라고 뭔가 떠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다 이메일러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링크드인을 쓰실 적에는 내가 평생 가져갈 계정으로 하시는 게 일단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학교 계정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그 계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는 여기는 연구 계정, 평생 쓸 계정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비밀번호 또 넣어야겠죠. 비밀번호를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어머나, 제가 로그인인데 로그인을 잘못했나 보네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어야겠네요. 비밀번호 집어넣고 여기는 이제 설정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여기는 크게 뭐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어가지고 전반적인 구조 그리고 여기는 무료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그래서 여러 사람을 컨택을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멘토도 찾을 수 있어요. 관심 분야가 정확하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곤충에 관심이 있어요. 공룡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안정적인 게 뭐 박물관 쪽을 찾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누군가와 연결이 돼가지고 내 멘토를 삼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쪽에서 수락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되게 양질의 괜찮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들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여기 있는 왼쪽에 봤더니 제 이름하고 뭔가 써 있고 여기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유료예요. 근데 아마 보통 며칠 동안 무료를 쓸 수 있어요라는 걸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프리미엄을 쓰면 나의 정보가 조금 더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내 프로필을 잘 써야겠죠. 그러면 자꾸 막 누군가 아는 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전 세계 인기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 찬스는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쓰시고 프리미엄 종료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화면 상단에 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메뉴는 왼쪽에 있는 내용하고도 같이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보고 계시는 그림이 뭔가 내용이 있다. 누군가 글씨 쓴 것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일종의 페북이랑 많이 비슷하죠. 개인 블로그 등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가 계속 올라오고 추천도 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팝업 메시지 창이 뜨는데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보시는 것처럼 뭐 헤드헌터라고 너 여기인데 뭐 관심이 있어요라고 오퍼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창을 이렇게 닫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화면 상단 좀 볼게요. 여기 봤더니 나라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요. 그러면 프로필 보기라고 있습니다. 얘 선택 한번 해보자. 여기가 내 이력서 쓰는 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연필이 있더니 배경사진 넣으라고 나오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했죠. 여기 연필이 있길래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 쓰실 적에는 한국어로 쓰셔도 전혀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나 이제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한 거를 목적으로 잡다 보니까 한국 이름, 영어 이름, 한국 이름도 영어로 이렇게 써주시면 좀 찾아오기 검색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공개 범위 선택이라는 것도 있죠. 예, 누구만 볼 수 있다. 내 이름, 소개말을. 이거 뭐 아무나 다 봐도 돼를 잡아주실 수 있으니까 놔두시고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학력 내용도 쓰시면 되고요. 요청은 제가 닫을게요. 자, 그리고 밑으로 닫습니다. 했더니 어이구, 저는 구직 중인가 보네요. 저 회사 옮길까 봐요. 여튼 이런 항목들을 편집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것들. 프로필에서 삭제하면 이제 구직 중이 아닌 거로 변하겠죠.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석 리소스 있는데 여기에 제가 활동 입구 경력사항부터 먼저 볼게요. 경력사항을 봤더니 지금 지난 10여 년간에 있는 내용만 썼고요. 여기 더하기 단추를 한번 눌러봐요. 뭘 넣을 수 있나? 직책이냐 아니면 경력 휴식기냐 이런 것들. 경력 휴식기에도 노는 게 아니잖아. 뭐 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더하기 여기 연필 그림 누르면은 편집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지금 9가지 카테고리를 넣었어요. 포비스 TNC 소속이어서 이제 디모아 소속으로 사실 이 두 회사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을 했어요? 라는 것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의 프로필이 되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했구나라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라면은 나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라는 것들을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께 스티커 받은 것들도 많아요. 1학년 때 무슨 스티커 받았고요. 2학년 때 무슨 스티커. 그런 것들도 자랑으로 올리시면 돼요. 나 자랑하는 곳이 경력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너무 지금 화면이 어른스럽게 되어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뭐 자격증어 수료 중이고 뭐 할 수 있는지 그건 천천히 보시면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상단에 받쳐 제가 뭘 한번 가서 볼 거냐면은 여기 인맥부터 한번 볼게요. 상단에 인맥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클릭을 하면은 저하고 연결된 사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 일단 리스트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력사항이든 밑에 뭐 할 수 있는 형태를 입력을 했잖아요. 걔가 키워드가 돼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단 열심히 찾아줍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당신하고는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되게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저도 업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사람하고 또 연결되는 또 N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 페북 같은 거나 친구 추가 같은 것들이 막 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랑 연계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업체든 아니면 개인이든 봤을 적에 나 이 사람한테 좀 정보가 얻을 거 많은 것 같아. 그럼 여기 1천 몇 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네요. 그러면은 저기서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려면 조금 만만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같이 일하셨던 분인데 이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하고 이분 계셨다가 지금 한 컴으로 넘어가신 분인데 1촌 할래요? 하면 여기 1촌 몇 개를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여기는 뭐 안녕하세요 라고 쓰시면 되는데 저는 부끄러우니 다 알 테니 그냥 보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분하고 나하고 1촌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대기 중이죠. 대기 중이니까는 이분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인맥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리스트에서 쭉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맥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을 해서 해당되는 개인과 일촌 맺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여기 페이지들, 그러니까 기업체들이죠. 여기 박물관이 될 수도 있어요. 공룡의 정통한 부분. 뭐 협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 가지고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면 상단을 봤더니 여기 위에 작업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릴 거는요. 온라인 클래스예요. 자,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일예로 유튜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팀즈를 운영을 하시면은 팀즈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교육 콘텐츠를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링크드인도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을 해요. 물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무료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디에 관심 있어요라고 입력을 했던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셜리스트라고 써놨잖아요. 그랬더니 관련된 스킬들이 쭉 뜨는 거예요. 뭐 애저예요, SQL 서버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여기가 다이그노스틱이라는 이 키워드를 집어넣었다면 그 단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쭉 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링크드. 그리고 제가 마우스 오버 했더니 보세요. 세이브 있죠. 이 과정을 많이 보다가 중요할 것 같아. 지금 들을 게 아니고 그럼 여기 세이브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세이버된 걸 취소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가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으나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걸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툴이 많아요.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그런 아이들도 되게 좋은 정보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걸러주는 게 여기는 링크드인이에요. 링크드인 사이트는 이 자료는 좀 오래됐어요. 자료를 제가 최신 거는 못 얻었는데 전 세계에 얼만큼 쓰고 있는지 가입자 수예요. 전 세계. 이게 모르긴 해도 한 3, 4년 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아직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사이트가 운영이 돼요. 굉장히 유해한 사이트는 다 사전에 걸러져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선생님들이 뭐 특수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쪽 방향으로 아이들을 가이드해 주는 것도 꽤 괜찮고요. 이 링크드인은 오피스 365 계정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건 팀즈라는 프로그램 내에서도 그 플랫폼 내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결해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스웨이 사용하는 걸 간단히 살펴봤고 지금 보셨던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링크드인은 무료고 여기 처음에 계정을 만드실 적에 연구 계정으로 죽을 때까지 가져갈 계정으로 쓰시고 연락처를 학교 계정으로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는 거에 좋습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고등학생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면 고1서부터 지금 요 사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프로필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은 메일로 와요. 이런 데 있는데 의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그 프리미엄 올리는 거 있었죠. 그런 거 하시면 헤드헌터에서도 직접 연락이 옵니다. 이런 데 있으면 나 당신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라는 걸 제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했던 것들은 스웨이를 활용한 블로그 엄청 쉬웠어요. 이거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링크드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거를 아시거나 아니면 이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하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연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연수에 대한 설문은 여기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부산광역시 교육청하고 진행한 IT 그 캠프가 이번 달 말 11월 초까지 1일인가 그때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EDM 있죠. 전체표, 시간표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다 다시 보기 단추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서 혹시 해가지고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 질문이 없네요. 항상 저희는 연수가 너무 깔끔해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